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고려가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제 고려에서 중앙제도, 지방제도, 성종 이후에 중앙제도, 지방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제도들이 있었느냐? 그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조금 이 부분은요, 재미없어요. 왜? 중앙제도, 지방제도, 뭔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감동도 없고, 그 다음에 재미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른 제도가 아니라 바로 중앙제도가 됩니다. 자, 중앙제도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부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어떤 부서에 어떤 품계를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성육부 체제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성육부에서도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이성이 되겠죠, 이성. 자, 이성이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성육부라는 체제가 아니라 삼성육부 체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이게 당나라에서 시작을 했죠. 당나라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3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고려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3성까지는 필요 없다. 2가지 성만 있으면 된다 하면서 중서성과 문화성의 역할을 합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중서문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서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벌써 서열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2가지 관청 가운데서 제일 센 관청은 보나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서문화성이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중서문화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최고 의결기관. 국가의 중대사는 다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누가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문화시중이라고 했어요. 문화시중. 자, 문화시중이 최고의 장관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 고려의 재상, 국무총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여기에는 문화시중 외에도 재신이라는 걸 있어요. 재신. 재신은 몇 품 이상이냐면 여러분들 2품 이상의 고관입니다. 자, 2품 이상이면 어느 품계냐? 물어봤더니 또 이상한 소리 하는 학생들. 2품 이상이면 2품이요, 3품이요, 4품이요, 5품이요. 안 됩니다. 이거 수학이 아니라 한국사예요. 2품 이상은 1품과 2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갖고 2품 이상이라면 지금은 장관급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낭사라는 사람들이야. 낭사. 낭사는 몇 품 이하가 되냐면 3품 이하의 관리들이 되는 겁니다. 3품 이하라면 여러분들 1품, 2품 아니에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3품 이하는 3품, 4품, 5품, 6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각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재신들은요, 국정을 총괄합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의결하는 역할을 해요. 정책 의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낭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낭사가 하는 거는 간쟁, 그 다음에 봉박,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자, 간쟁, 봉박이라는 건 뭐냐? 간쟁이라는 건 왕한테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왕한테 막 잔소리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되옵니다.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봉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생 때 정말 잘하셨던 겁니다. 학생 때 잘하셨더라는 게 학생이 지금 현재 학생이라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에서 벗어났다면 학생 때 잘하셨던 거예요. 바로 뭐냐? 선생님이 야 이거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고서 안 하죠. 쌩까죠. 그냥 고개만 가. 이러고 안 하죠. 그게 바로 봉박이에요. 왕의 명령 중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걸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게 바로 봉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쟁, 봉박 이런 걸 한다. 여러분들 낭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2품 이상을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을 재신. 그 다음에 자 3품 이하를 낭사라고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상서성은 뭐가 됐냐? 이 상서성의 대장은 여러분들 상서령이에요. 그리고 이 상서령과 상서성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육부가 속해 있습니다. 육부가 속해 있는데 육부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눠졌냐? 이, 병, 호, 형, 예, 공. 순서 틀리셨는데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린 순서가 맞습니다. 이, 병, 호, 형, 예, 공이에요. 이호, 예병, 형공 아닙니까? 그건 조선시대 순서입니다. 이거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왕 써놨으니까 각각의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두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부라면 무엇이야? 내적인 일, 국내 일. 그러니까 뭐 인사라는 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죠. 어떤 벼슬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래갖고 옛날엔 내무부라고 불렀고 요즘은 뭐라고 행정자치부? 이 정도 얘기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은 여러분들 병부는 뭐가 되겠어요? 병자 들어갔으니까 국방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호부는 여러분들 지포자를 쓰는 호부인데 이거는 세금.
재정 이런 걸 담당합니다. 지금의 재정원, 이제 재경원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형부는 형벌에 관한 걸 다루니까 지금의 뭐가 법무부. 자, 그 다음에 예부는 예절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교육을 담당하죠?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외교도 담당합니다. 그 다음이 공부는 과학기술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들이 바로 이렇게 국정을 6단계로 나눠서 무엇을 한다?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부의 장들은 대부분 다 누가 많냐면 재신들이 많다요. 거의 대부분 다. 재신들이 많아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서성은 그렇게 큰 힘은 없는 기관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갖고 원래는 중서문화성의 재신들이 의결을 하면 그걸 상서성에다 내려갖고 상서령이 6조에다 일을 나눠주면 이걸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6조가 행정실무를 담당한다는 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중추원. 자, 중추원은 군국기무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하면 군사기밀이에요. 군사기밀. 군사기밀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명출납을 합니다. 왕명출납을. 자,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인데 제가 띄워놨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군국기무라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에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부를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죠. 옛날엔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전기획과 안기부라고 불렀죠. 그전엔 중앙정보, 중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는 여러분들 안기부, 장난이 아닌 기구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안기부, 옛날 안기부의 명성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됐죠. 혹시 안기부에 한 일주일쯤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어딘가 좀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담당하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무엇? 이걸 담당하는 분들은 추밀 또는 추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중추원을 다른 말로는 추밀들이 있는 기관이니까 추밀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몇 품 이상의 고관이냐? 2품 이상의 고관이에요. 2품 이상의 고관이에요. 그 다음에 왕명출납이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의 비서실이에요. 왕의 비서실.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승선이라고 합니다. 승선. 승선은 몽땅 다 몇 품 관리냐? 3품 관리들이에요. 3품. 왕의 비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중추원의 2품 이상이면요. 추밀이에요. 중추원의 3품이면요. 여러분들 승선, 왕명출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거 품계 갖고 여러분들 장난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서문화성의 관리야. 근데 5품이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간장 공박이죠. 왜? 3품 이하니까 낭사가 되겠죠. 자, 중서문화성 관리인데 2품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에 들어갑니까? 재신에 들어가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중추원의 1품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추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국기무, 군사기밀 다뤄요.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상품이면 그 사람은 왕의 비서실의 승선이에요. 아니, 중서문화성이 아니라 중추원의 상품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고려에서 제일 높은 관리들은 누구하고 누가 될까요? 재신과 추밀이죠. 재신과 추밀들이 한 번씩 모여야 됩니까?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회의가 재신과 추밀의 회의다 했고 만들어진 게 바로 제추회의라는 게 있어요. 제추회의. 근데 이 제추회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도병마사라는 게 있어요. 도병마사. 그리고 또 하나는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시키고 싶은 건 여러분들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에서 식목도감입니다. 보통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들이 도병마사는 알아요. 근데 식목도감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둘 다 잘 보십시오. 도병마사는 원래 무엇을 담당하던 국방을 담당하던 그러니까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이 국가 방어에 대한 논의를 하던 곳이에요. 아마도 추밀이 군사기밀하고 관련된 것들을 재신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재신과 추밀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하게 됩니다. 야, 이것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원래 우리 도병마사 그냥 해봅시다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게 바로 권력 최고 기관으로 성장을 합니다. 언제가 되냐면 아직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원간섭기에 가서 원간섭기는 원나라한테 간섭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도병마사가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꾸면서 최고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평의사사 장악한 인물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권문세족이라는 인간들,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갑니다.
자, 그에 비해서 식목도감이라는 건 바로 뭐냐? 여기서 다루는 것은요. 제초에는 똑같은데 의례, 아니 법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례, 격식, 규칙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식목도감입니다. 식목도감. 식목도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식목도감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하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 다 제추회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사대란 관청에서 어사대. 어사대 하면 여러분들 어사가 어사 누가 생각납니까? 박문수, 암행어사. 자, 그렇다면 어사대에서 하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관리감찰이에요. 관리감찰. 감찰기관이라면 여러분들 벌써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감찰기관이라면 눈에 띄는 거 벌써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죠? 고대에도 감찰기관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 고대에는 통일신라 보면 여러분들 사정부 외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발해에는 중정대 있었다. 근데 그들은 감찰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감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사대 플러스 무엇이 될게요? 낭사. 낭사 어디 있었더라? 낭사 여기 있죠. 중서문에서 낭사. 이걸 합쳤을 경우 이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면 대간 또는 대성 또는 성대 이렇게 부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대간이 뭐라는 거길래 대간, 대간 제도도 어디서 들었는데 바로 지난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죠. 그래갖고 시무 28조에서 최승로가 뭐라고 하냐? 외관을 파견하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해갖고 무엇을 했어요? 중앙집권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강화시켰다, 왕권은 견제했다. 왕권은 견제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간조대를 운영해서 견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간이 뭐라는 거길래 이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바로 서경권이에요. 서경권. 서경의 권한이에요. 서경이라는 게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을 왕이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관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니야.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국회의원도 논문 표절이다. 그 다음에 이상한 성추행한 놈 있다 해갖고 안 된다라고 막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저런 놈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놈들이다 라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왕이 뽑은 관리를 무엇한다? 반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서경권이 있다는 것, 왕권을 강화하는 걸까요? 왕권을 견제하는 걸까요? 왕권을 견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경권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견제한다? 왕권을 견제한다. 그리고 왕권만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 어떤 권력을 가진 신하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그 벼슬을 넣어주려고 할 때 그것도 서경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경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최승로가 무엇을 하라? 대간제도를 하자라고 한 것은 왕권을 견제하는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간제도. 자,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삼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삼사. 삼사는 중국에서도 무지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도 무지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안 중요해요. 이 기관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회계기관에 불과하죠. 회계기관에 불과합니다. 회계기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부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문제 푸는 건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요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전체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성, 육부, 그 다음에 중추원, 그 다음에 어사대, 삼사는 몽땅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냐? 당이나 송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중국의 제도, 당나라나 송나라의 제도를 분명히 수용하고 있다는 맞아요. 하지만 똑같입니까? 바꿔섭니까? 바꿔서죠. 왜? 당나라에서, 송나라에서 3성이었던 게 여기 몇 성이 됐습니까? 2성으로 줄었죠. 그 다음이 중국에선 3사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다. 회계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제초회 기관은요. 제초회라면 여러분들 귀족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거는 중국에는 없어요. 우리만의 독자적 기구가 됩니다. 우리만의 독자적 기구.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각 부서의 역할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중국에서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 식대로 변형시켰다. 뭐가 변형되냐? 삼성이 이성됐다. 그리고 3사의 역할이 다르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제초회 이런 제초회 기관은 중국에는 없는 우리만이 가진 독자적 기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왕권을 견제하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석영권을 가진 기관이 있었다. 알아두십시오. 이거 외에 뭐 한림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했죠. 그 다음에 춘추관 같은 경우는 역사를 편찬하는 데 앞장서죠. 이런 기관들이 더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기관에선 요 기관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지금 적어들은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